네, 반갑습니다. 얼굴이 그려주는 남자 간호쌤입니다. 오늘은 결혼 지옥 체인지 부부입니다. 아이고 사진을 너무 많이 또 받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은 이제 영상을 다 볼 필요가 없이 상담을 하더라도 부부가 생활하는 것을 볼 수가 없고 뭐 설문조사를 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이제 하는 방식은 오로지 얼굴만 보고 부부 상담을 해줘야 돼요. 상담실에 오시면 그러면 물론 두 분이 같이 오시면 굉장히 효과적이죠. 얼굴에 있는 기질과 속성으로 인해서 읽어드림으로 해서 서로에게 서로를 알려주는 그러면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알므로 해서 상대를 이해시키는 쪽이거든요. 근데 얼굴을 그렇게 되니까 우선은 얼굴을 보면 어느 정도 나와요. 저기 여기서 부인께서 우는 장면부터 이제 제가 영상을 본 거는 시작을 하던데 내가 좀 이상한 게 남편분 인상이 좋으세요. 남편분 인상이 좋으신데 이렇게 보면 저는 아내분이 묘한 분위기를 많이 느꼈어요. 이분이 과거에 살아온 환경은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두덩이 되게 예민한 눈두덩이신데 저렇게 좀 예민하게 살아오신 것 같은데 근데 눈꼬리는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피드백을 좀 받아보고 싶은데 본인 환경은 어렵지 않았느냐 뭐 일찍 독립을 했을 수 있고 아니면 부모님 한쪽이 일찍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대충 이렇게 넘어가고 그렇게 살지는 못했다 이런 환경 내가 이제 소년 과장처럼 그 정도는 아닌데 아마 굉장히 독립적으로 살아오신 것 같아요. 근데 눈꼬리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눈꼬리가 올라가면 제가 금쪽이를 하든 결혼 지옥을 하든 이혼 승률 캠프를 하든 그 집의 구성원을 봤을 때 그 집의 대장은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은 눈꼬리 올라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눈꼬리가 올라간 사람은 넘어져 본 적도 없고 남에게 져본 적도 없고 그래서 지는 걸 못 견뎌하고 굴복당하는 걸 못 견뎌하고 그래서 자기 의지대로 돼야 되는 그래야만 마음이 편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내분이 눈꼬리가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이 턱에 굉장히 힘을 주고 계세요. 턱에 힘을 주고 계시고 입을 오므리고 계시거든요. 굉장히 기준이 엄격하다. 자기가 세운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다. 그러면 이 엄격한 기준은 물론 주부라면 자녀, 우선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한테 엄격한 사람이고 내 자녀에게 엄격하고 그리고 그것이 당연히 남편한테도 그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이 됩니다. 힘을 주지 않는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은 저렇게 오돌도돌하게 되지 않아요. 턱에 힘을 준다고 해서 오돌도돌하게 되지 않아요. 많이 저 근육을 썼다는 거죠. 힘을 많이 주고 나를 다졌다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내분이 설렁설렁 대충 사는 분은 아니구나. 그 환경이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졌구나. 그러면 당연히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 기준은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다. 라는 게 얼굴에 쓰여져 있어요. 그게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그 반면 남편은 되게 물렁해 보여요. 두 분 다 쌍꺼풀이 없어요. 쌍꺼풀이 없으면 뭐라고 그랬죠? 쌍꺼풀이 없으면 속마음을 서로 얘기를 잘 안 해요. 속마음을. 그 연애한 것도 신기하죠. 근데 자기야 사랑해 뭐 리액션 막 크게 하고 이런 게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잘 못하는 사람들. 근데 연애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별 탈은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애들도 세 명인가 몇 명이죠? 애가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애가 네 명인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보시면 알잖아요. 아내분은 되게 다부지게 생겼고 남편분은 되게 물렁하게 생겼잖아요. 그게 인상입니다. 인상. 그러니까 인상은 상대적이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에 비해서 나에 비해서 당신이 이 사람에 비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보는 게 인상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이다. 그래서 남편은 뭐 시키면 웬만한 건 다 한다. 아내분이 시키면 다 해주는 남편이에요. 근데 투덜투덜거리는 거는 저도 이렇게 보면 이 결혼 지옥 일을 하다 보면 저도 아내분들 편 좀 들어주고 싶어요. 아내분들 이 상담사들이 여자분들 편을 들어야 돈을 많이 벌거든요. 여자분들이 상담소에 많이 오고 손님을 많이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는데 저는 그렇게 비위를 맞춰주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사람이 얼굴이 보이는 걸 어떡합니까? 보이는 걸 보이는 대로 읽어야지. 기본 맞춰주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편파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그대로 읽는 것 뿐이거든요. 저희들은. 그래서 보자마자 사람 얼굴 딱 보면 앉혀놓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뭐 가정사를 물을 시간도 없어요. 그 나이 묻고 뭐 자녀 관계 묻고 뭐 가족 구성원 묻고 이런 것밖에 질문이 별로 없어요. 사주도 안 보거든요. 전 사주도 안 물어요. 그냥 나이만 물어요. 근데 그렇게 얼굴을 딱 보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영상 찍는 것도 역시나 그래요. 딱 봤을 때는 남편분은 되게 물탱이에요. 물탱이. 예, 아내분보다는. 그런데 이분은 말은 잘 안 들어요. 그게 참 애매한 해석이다, 그죠? 사람은 인정이 많고 순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내분을 그냥 놔두면 되는데 원년 박사님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아내분이 입이 돌출 좀 되셔서 입이 살짝 튀어나왔잖아요. 여기 또 입을 이렇게 뭐 누가 얘기를 하니까 입을 삐죽삐죽하니 무슨 얘기를 했냐? 아내의 요구를 들어준 남편으로서는 충분히 답답하게 남편분 편을 들어주니까 입이 이렇게 삐죽삐죽 거려요. 비위가 상한다는 건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건데 그 말이 그 조금이라도 유쾌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입이 돌출된 사람들은 왜 돌출됐으며 입이 들어간 사람은 옥리는 왜 옥리겠느냐 이게 이치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많이 했기 때문에 혀가 이를 차서 이를 밀어냅니다. 그러면 입이 돌출된 사람들은 말을 받아치거나 막 받아치거나 참지 못하고 말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잔소리를 많이 하거나 할 수 있는 부류예요. 근데 치아가 옥리라는 것은 말을 많이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표현을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웬만한 건 그냥 속으로 삼켜버리고 참고 그랬기 때문에 치아가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치아가 발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편분이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옥리로 보여요. 입술이 두툼하니까 인정도 많고 말수가 많이 없죠. 입술이 두툼한 사람도 그냥 내 마음 알아주겠지 하죠. 그래서 착 스칠 때 이 젊을 때 사진을 이렇게 봤어요. 연애할 때 사진을 딱 보니까 아내분이 입이 크셔요. 얼굴이 갸름하시면서 지금처럼 턱이 좋지 않았어요. 지금 옆으로 턱이 굉장히 좋은데 이때만 해도 갸름했죠. 그런데 얼굴이 갸름해서 입이 커 보이는 것도 있고 지금은 입을 자꾸 이렇게 오므리면서 두고 보자 하면서 오므리니까 입이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참고
참고 두고 보자 결심하고 다지고 이러다 보니까 입이 자꾸 오므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이렇게 오므리고 있는 사람 보고 성격이 있을 것 같다, 못됐다, 막 이렇게 보였는데 연애할 때 보세요. 연애할 때 보면은 입이 크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만큼 또 작아진 거예요. 오므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남편분은 눈썹뼈가 튀어나와서 자수성가하고 위에 여기 꼭지가 있어요. 꼭지가 있는데 옆에 이렇게 머리가 모심기가 삐쭉삐쭉삐쭉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되게 조심성 많은 사람입니다. 예, 돌다리 두들겨 보고 건너는 사람이고요. 여기 변지역마 쪽에 살짝 벗겨졌기 때문에 약간 M자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귓밥이 흘러내리지 않고 바로 올라갔습니다. 귓밥이 바로 올라간 건 칼귀라 그래요. 칼귀들은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죠. 칼귀들이 정말 방법이 없을 때 상담실을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남의 조언을 들으면 그게 맞나 라고 생각부터 하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결혼 지역이나 이 상담 프로에는 칼귀를 가지신 분들이 참 많이 나오더라. 방법이 없더라. 그래서 두 가지, 칼귀와 눈썹뼈, 이 두 가지를 보면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 사용법은 명령조가 아니에요. 부탁조고 얼르고 달래면 말 잘 들어요. 그런데 아내분이 좀 잔소리형이다. 잔소리형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말 안 듣습니다. 그렇게 하면 싫어합니다. 사용법을 몰라서 그렇다. 근데 따지고 잔소리하고 그렇게 하는 아내는, 그렇게 하시는 분은 자기가 마음이 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민하고 그런 성격이 나오는 것이 내가 불안하고 내가 그래야만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야 내가 잠을 잘 수 있어. 여보, 당신이 나한테 안정감을 줘야 돼. 내가 생각하는 만큼 당신한테 믿음이 가야 돼.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가 편하기 위해서 따지는 게 그런 편안한 마음을 갖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로의 이런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아내분이 옛날에는 얼굴이 갸름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귀 밑에서 꺾이는 턱은 이렇게 각이 져 있었을 거예요. 아가씨 때도. 이거는 내면이거든요. 여기서 부드럽게 넘어간 것이, 부드럽게 턱선이 간 것이 아니라 좀 꺾였기 때문에 내면이 굉장히 강하게 살아오신 분이다. 예. 그게 들여다 보이는 거고, 남편분은 그런 거를 제외하면 되게 선들이 되게 부드럽고 둥글둥글합니다. 코도 둥글고 입술도 두툼하고, 그래서 내가 먼저 남에게 상처를 주고 말을 아프게 하고 이럴 일이 절대로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그냥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니다. 눈썹뼈가 튀어나오고 이마가 넘어갔기 때문에 스스로 길을 개척해야 되는 자수성가형. 그래서 눈썹은 굉장히 좋습니다. 눈썹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형제 사이도 잘 하시는 분이고 형제 사이도 좋아요. 그런 사람은 가족관계, 밖에 나가서 대인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고 이렇게 봤을 때 아내분이 눈썹도 올라가고 눈꼬리도 올라갔어요. 그냥 이 집에서 대장이고 이 집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가족들도 좀 무서워하던데, 지친다고 하는 것이 이분이 표현이 서투른 거예요. 차라리 남편분한테 여보, 내가 불안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나를 좀 안아주고 이게 솔직하게 내 마음이 이러해요. 예, 저를 좀 보호해 주세요. 저를 좀 지켜주세요.
저를 좀 안아주세요. 저를 불안하지 않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만 부부가 애를 놓고 살다 보면 그게 쉽지 않죠. 서로의 사용법을 모르다 보면 서로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당연히 나중에 돼서 성격 차이라 그럽니다.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저 사람 성격을 이해가 안 되고 그거는 내 기준에 용서가 안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나와 다른 것을 결국은 이해하지 못하고 결혼 생활이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대로를 봐줄 수 있다면 내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다면 선택을 하면 되겠죠. 남편한테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고 아내한테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장점이 단점을 덮을 수 있을 만큼 크면 저 정도의 단점이야 내가 안고 가면 되겠다. 그제 단점이 장점보다 클 때 난 저거는 도저히 안을 수 없다. 저거는 내가 감당이 안 된다. 그냥 이혼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지. 장점만 가졌으면 좋겠어. 저 단점이 바뀌어야 돼. 결국은 안 바뀌는구나. 맨날 울고 이것 때문에 힘들다는 거죠. 자기의 단점은 자기가 자각을 하고 자기가 고치면 좀 고칠 수 있을지 몰라도 남이 고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결론입니다. 가지고 있는 기질과 속성은 바꿀 수 없습니다. 저 아내분한테 눈꼬리 내려와야 됩니다. 좀 내려놓으십시오. 예. 그냥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근데 그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눈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내 주장이 강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아내분도 힘든 분인데 힘들게 살아온 분이고 자기가 너무 힘든 분인데 너무 아내분한테 그렇게 막 요구를 하면 아내분 역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남편한테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남편한테도 선택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기질과 속성을 아내분은 이런 속성이 있고 남편분은 이런 기질이 있으니까 서로 강요하지 말고 욕하지 마십시오. 남편은 치아가 옥니라 아내분보다 말을 요리조리 조리 있게 할 자신이 없으니 말싸움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분은 저는 보니까 인상 뭐 괜찮더라고요. 근데 수염 자리가 좋으니까 좋은 아내 만났다. 잘만 살면 돼요. 왜 이런 부부들 중에 한 명이 쌍꺼풀이 있어서 말을 이렇게 재밌게 하고 알콩달콩 이렇게 하면 한 명은 들어주고 이러면 궁합 맞는데 눈이 쌍꺼풀이 없는 사람은 서로 배려하다 싸우고 익하다 보면 그게 깊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많이 참고 익하다 보면 나중에 골마 터진다니까요. 그 누군가 심판이 필요하다. 예. 그런 이유로 이게 나왔는데 모르겠습니다. 보통 여자분들이 자기 마음 알아주고 답답한 거 얘기하려고 신청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은 뭐냐면 남편분이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그냥 바로 받아치는 거, 중간에서 끼어드는 거. 그래서 입이 말을 하고 싶을 때는 좀 들어줄 줄도 알아야 된다. 이분이 수다스러운 건 아니기 때문에 말할 때는 좀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인정해주는 거. 그렇게 할 때 아내 말도 들어주는 거예요. 그건 똑같죠. 서로가 똑같죠. 서로 얘기할 때 그래? 그건 그런 것 같네. 그건 당신이 기분 나쁠 수 있네. 공감과 인정. 그런 게 있어야지 서로 대화가 되는데 이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기질과 속성을 알고 그들의 사용법을 알고 한다면 부부 생활은 좀 편해집니다. 네, 오늘 체인지 부부 인상 읽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에 그려주는 남자 관우쌤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